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31이 있었고요. 디비전 3 세트였고, 조금 난이도 커브가 평이한 그런 느낌이었고, 앞쪽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었고, 그 다음 CDE는 좀 자주 보이는 유형, BP, 그리디 그런 것들의 연습 문제 같은 느낌이었고, 그런 식으로 뭐 연습 문제로 쓰기 되게 좋은 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맨 앞에 A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전 사실 A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A번 문제는 어떤 그 A, B, F라는 그 세 개의 칸들을 그 2차원 격자에서 세 칸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를 구한대요. A에서 B까지 가려면 그 상하좌우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F에 들어갈 수는 없대요. 여기서 그 A, B, F가 전부 다른 칸인 게 보장이 돼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몇인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좀 복잡한 좀 이게 1000 이하라는 거, 모든 좌표가. 그리고 뭐 좀 복잡한 것들은 좀 제껴두더라도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그 최단 거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최단 거리를 쓸 수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경로가 여러 개라서 그 F가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 F가 없는 길을 골라서 가면 되는데 최단 경로가 단 하나인 경우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러면 최단 경로가 단 하나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막 여기에 F가 있다. 그러면 이 F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인데요. 근데 이 기본적인 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랑 비교를 하고 이거랑 비교를 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은 그 최단 거리가 여러 개인 경우와 하나인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최단 거리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A, B의 X 좌표가 같으면서 그 사이에 F가 끼어 있는 경우랑 A, B의 그 Y 좌표가 같으면서 그 사이에 F가 끼어 있는 거랑 이렇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이렇게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딱 두 가지 경우를 체크를 해서 이 경우에는 얼마나 돌아가야 되느냐.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그리고 다시 가서 이쪽으로 한 칸, 이렇게 두 칸 돌아가죠. 플러스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2를 해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가로 거리 플러스 세로 거리를 해서 출력하면 돼요. 일단 ABF가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최단 거리가 하나만 나와서 반드시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는데 다들 이 정도는 복잡해집니다, 코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 B, F를 이렇게 페어 인트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교환을 해주고 왜냐면 이게 그 실제로 A, B가 이렇게 있는 거랑 A, B가 이렇게 있는 거랑 실제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를 서로서로 바꿔줘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고 A, B, F가 서로 그 Y좌표가 같으면서 X좌표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 X좌표가 같으면서 Y좌표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두 칸 돌아서 간다라는 조건을 추가해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뭐 그렇게 뭐 더 설명할 건 딱히 없는데요. 좀 하다가 예외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번을 풀 수가 있고요. 사실 A번이 꽤나 어려웠어요. 2번은 A번보다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베티컬 스트링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게 뭐냐?
A부터 그 특정 몇 번째 글자까지를 써서 그 만든 스트링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empty string, 그 한 글자도 없는 스트링에서 시작을 해서 그 스트링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다가 다음 글자를 A, B, C, D 순으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붙이는 식으로 만든 게 알파베티컬 스트링이라고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그게 알파베티컬한지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뭐냐면 그 A가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넓혀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맨 끝에 있는 마지막 글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을 각각 그 줄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여기 에디토리얼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부터 늘리는 방법으로도 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지금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서부터 특정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글자, 그러니까 n번째 글자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캐릭터형 변수에다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번째를 그 한 칸 한 칸씩 줄여가면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을 정해놓고 그 왼쪽 끝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있는가, 오른쪽 끝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서 그 양쪽 중 한쪽을 줄여가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했다고 이렇게 찍어 놓고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를 나눠서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 B를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만드는 순서 그대로 하는 경우랑 그리고 그 만드는 순서랑 역순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 문제죠. 사실 A보다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제 C인데요. 페어 프로그래밍. 이 문제는 그 두 사람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의 파일에 두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 그 파일에 접근한 로그를 줍니다. 그 로그라는 게 그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데, 그 배열에 그 수가 0이면 맨 끝에 새 라인을 추가했다는 거고요. 0이 아니면 몇 번째 줄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노카프랑 폴리카프 두 사람이 그 n 플러스 m분 동안 각각 파일을 수정한 로그를 줘요. 모노카프 거를 n개를 주고 폴리카프 걸 m개를 줍니다. 그거를 그 모노카프 거는 모노카프 거대로, 폴리카프 거는 폴리카프 거대로 그 각각 그 시간 순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앞에서부터 뒤로 그 진행을 시킬 수 있는가?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진행한 순서를 출력하면 되고, 진행을 시킬 수 없으면 그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진행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뭐냐? 만약에 지금 파일이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째 라인을 건드려라라고 하면 그건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그런 식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지금 당장 모노카프랑 폴리카프가 각각 할 수 있는 액션을 보고 그 당장 할 수 있는 액션은 그냥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액션은 나중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K가 4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4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2를 먼저 진행을 해도 되고 0을 먼저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6을 먼저 진행을 하진 못해요. 근데 6을 먼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뒀다가 나중에 6 빼고 나머지를 다 해본 다음에 그 0 해보고 5 해본 다음에 나중에 6을 해봐도 이게 스케줄링이 문제가 없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어, 있나? 증명이? 여기도 구체적으로 증명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만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하면 할 수 없던 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빼고 계속 다 해보면서 끝까지 진행할 수 없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쪽을 할 수 있고 한쪽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이쪽을 진행을 하는 게 할 수 없는 쪽이 6을 하는 걸 방해하지 않죠. 뭐 우리가 K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6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6을 못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못 하는 게 생기면 NO 아니면 yes를 순서대로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런 좀 그리디 문제였죠. 그런 게 문제 C번이었고 다음 문제 D번인데요. D번부터는 좀 복잡한데 D번 문제는 어떤 A라는 배열을 줍니다. A라는 배열이 그냥 A라는 배열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배열이 그로잉 한다라는 정의를 줘요. 그로잉 한다는 게 뭐냐면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 앞에서 켜져 있던 비트는 그대로 켜져 있어야 되고 앞에서 켜져 있지 않았던 비트는 켜져 있어도 되고 안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0, 1, 1, 0 이런 식으로 네 글자짜리 이진수 정수가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정수를 볼 때 이 두 비트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나머지 두 비트 0이었던 비트는 켜져 있어도 되고 안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비트에 따라서 뒤쪽 비트를 결정하는 결정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드로잉 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드로잉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보여주죠. 앞에 일일이 켜져 있었는데 일일이 안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경우엔 드로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로잉이라는 정의를 받은 상태에서 x랑 y라는 두 개의 배열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배열을 x의 첫 번째 거랑 y의 첫 번째 거, x의 두 번째 거랑 y의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각각 익스클루시브 우어를 한대요. 익스클루시브 우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우어를 해서 그 결과 값인 배열을 하나 만든 게 우린 그냥 편의상 무슨 S라고 합시다. S라는 그 배열을 만든 게 이게 그로잉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로잉이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X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Y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Y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때 그것들 이 S가 그로잉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Y
를 가능한 사전순으로 최소가 되게 잡고 싶대요. 사전순으로 최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전순으로 최소라는 건 앞쪽 원소가 더 작은 게 더 앞에 오고 그 원소가 같다면 그 다음 원소가 더 작은 게 앞에 오는 그런 식이 사전순이죠. 그래서 사전순으로 제일 앞에 오는 걸 찾고 싶대요. 그런 y를 찾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y가 있고 가능하면 작은 y를 만들고 싶은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 s가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y를 가능하면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0을 넣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면 0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0으로 시작하지 않는 어떤 y도 0으로 시작하는 y보다 앞에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던 x1이 y에다가 0을 넣으면 그대로 여기에 오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x1을 맨 앞에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로 시작하는 s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s의 생성 규칙에 의해서 이런 x1이 있었으면 이 x1에서 그로잉으로 만들면 여기서 더 못 만들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y에다 0을 넣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그로잉이란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쪽 수열이 뭐든 간에 뭐 맨 앞쪽 수열이 1111이면 그 다음 수열도 그냥 1111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 x가 주어졌을 때 y의 첫 번째 거에다 0을 넣어서 드로잉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무조건 y의 첫 번째 건 0을 넣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x2가 있어요. 그럼 x2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xi 번째 거랑 si 번째 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y의 i 번째 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s의 i 번째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알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뭘 넣든 상관없는 걸로 들어오고요. 어떤 건 무조건 1이어야 하는 걸로 들어올 겁니다. 뭐 이렇게 다섯 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xi가 대충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yi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1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무조건 1을 만들어야 하죠. 그걸 위해서 여긴 1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1이 되어야 하는 곳은 뭐가 들어갈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이 들어가야 하는 곳부터 넣읍시다. 그럼 여기는 0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되죠. 이걸 exclusive o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1을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는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에다가 뭘 넣냐? 그러면 여기랑 여기다 뭘 넣냐? 사전순으로 최소가 되게 하고 싶으면 0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i라는 게 만들어져요. si가 이거에 의해서 물음표였던 자리가 채워지면서 0, 1, 1, 1,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si를 가지고 xi 플러스 1, si 플러스 1을 가지고 yi 플러스 1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앞까지의 사전순으로 최선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그 다음 수를 가능하면 사전순으로 맨 앞에 오게 어떤 수를 넣어야 될지를 앞에서부터 뒤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앞에서부터 정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답에 보면은 맨 앞수가 무조건 0이 찍혀 있죠.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0을 어떻게
그 맨 앞에 0을 넣는다는 거. 그리고 그 그로잉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안에서 가장 가능하면 작은 수를 만들어 넣는다는 거. 그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좀 좀 그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 마스크 그리고 좀 사전순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좀 문제에서 이런 문제풀이에서 자주 쓰는 유형인데 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 그런 그 수학적인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그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 D였고요. 문제 2로 가볼게요. 문제 2는 에어컨인데요. 지금 에어컨 끈지 좀 되니까 조금 더워지는데 잠깐만 좀 켭시다. 어, 그래서 이런 그 1차원 격자가 있고 그 위에 에어컨들이 있어요. 그 에어컨들은 이 격자 위에 있는 칸들의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어떤 칸의 온도가 그 있는 에어컨들에서 그러니까 에어컨들로부터의 거리 중에 다시 에어컨의 기준 온도 플러스 에어컨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 그 어떤 칸들의 온도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1차원 격자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에어컨이 여기랑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뭐 15도다. 그리고 이게 18도다. 그리고 이게 10도다. 누가 에어컨을 10도로 켜놓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10도니까 여기 온도가 10도일 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칸 떨어질 때마다 1도씩이니까 여기서부터 1차 함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8도부터 시작하는 어떤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15도에서 시작하는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1차 함수 두 개를 갖다 쓰는 형식으로 그 각각의 에어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칸들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칸의 온도를 체크를 할 때 그 칸에서부터 있는 에어컨들 중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걸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찾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칸의 온도를 에어컨을 각각 체크를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에어컨이 총 몇 대가 있을까요? 에어컨이 총 칸마다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1차 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테크닉이 있는데요. 우리는 앞쪽 칸에서 만약에 이 칸이 뭐 이미 온도가 뭐 18도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미 18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18도보다 낮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서 18도보다 낮아지려면 이 바로 앞 칸이 17도 이하여야 그 다음 칸이 18도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앞 칸이 10도다. 그러면 그 다음 칸에도 10도보다 하나 높은 11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기 때문에 한 번 뒤쳐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8도에서 이 바람은 이 바람보다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맨 앞칸부터 에어컨이 있는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왼쪽에서 오는 바람 중에 제일 낮은 걸 계속 오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한 1도씩 올려가면서 더 낮은 게 있으면 갱신하고
더 아니면 그 1도씩 올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덧칠하고 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 배열을 A라고 했을 때 A i는 A I 마이너스 1이랑 잠깐만 좀 더 A i랑 I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이게 왼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온 거에 플러스 1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쓰거나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건 그 지금 이 칸에서 켜진 에어컨이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온 바람이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에 대해서 이 배열을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밉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한번 또 쭉 밀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칸들이 가능한 제일 낮은 온도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오더 n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단 경로 알고리즘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 같은 걸로 푸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BFS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어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어, 제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그 일단 온도를 일단 넣어놓고 왼쪽으로 한번 주르륵 밀고 한번 뒤집고 다시 왼쪽에서부터 쭉 밀고, 그러니까 좌우가 뒤집혔으니까 아까 오른쪽이었던 곳이 왼쪽이죠. 한번 밀고 다시 뒤집고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전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되게 그 해법이 여러 가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문제로 풀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는 문제라서 그 먼저 떠오른 해법으로 푸시면 돼요. 각자 뭐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이 1차 함수 형태. 한 번 뒤처지면 끝인 이 1차 함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번 문제인데 F번은 어떤 배열이 있어요. 그 배열을 스테빌라이즈라는 과정을 한대요. 스테빌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하냐? 그 두 칸의 GCD를 찾아서 그 다음 세대에 넣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A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 A에서 그 다음 배열은 이 두 칸의 GCD 그리고 이 두 칸의 GCD 그리고 이 두 칸의 GCD 그리고 이 칸이랑 이쪽 한 칸의 GCD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배열이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사이에 GCD를 가지고 B라는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을 배열을 변화를 시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배열에 있는 모든 수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들이 다 같은 수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 오느냐를 묻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번 만에 오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에 대한 문제인데 좀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은 그런 문제예요. 뭐 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 13, 131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수들이 그, 그 1이랑 어떤 소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그
한 번만에 1, 1, 1, 1, 1 그리고 그다음 거 1 이런 식으로 한 번만에 끝이 날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수 왼쪽에 1이 있어도 이 수가 박살이 나고 오른쪽에 1이 있어도 이 수가 박살이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어떤 뭉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 3, 3, 3, 1이 있어요. 그러면 1, 3, 3, 3, 1은 그 다음 세대가 1 그리고 3, 3, 1, 1일 거예요. 그러면 3이 하나 줄었죠.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 줄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러 칸이 있으면 그 여러 칸이 같은 걸 없앨 때는 그 어떤 특정한 그 칸의 길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는 그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뭐가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1 그리고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수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3에 대한 거랑 2에 대한 거랑 되게 또 따로 따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그 2랑 3이랑 3이 있으니까 그 GCD가 2 곱하기 3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2랑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가 되고 1, 1 이런 식으로 2가 있던 영역이 하나 줄었죠. 여기선 3칸이었는데 여기선 2칸이고 그리고 3이 있던 영역이 하나 줄었죠. 그런 식으로 영역이 줄게 되고 그리고 또 지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수는 그것들 중에 제일 낮은 것만 남고 그 좌우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인수 각각의 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소인수들이 있으면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2에 대한 문제랑 3에 대한 그러니까 2에 대한 문제랑 그 3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2가 사라지는 시점이랑 3이 사라지는 시점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들 중에 제일 늦게 사라지는 걸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이 소인수, 이 그 최소 공약수로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이렇게 특정 소인수로 되어 있는 것들의 연속된 구간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구간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중간에 1이 하나라도 끼면 그 어떤 구간이랑 다른 구간은 전혀 상관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된 구간을 찾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소인수를 하나하나 다 찾을 것인가? 소인수를 하나하나 다 찾는다는 건 모든 소수에 대해서 2, 3, 5, 7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100만까지죠. 그러면 소수만 한 10만 개쯤 돼요. 그 소수를 하나하나 n개를 다 따지면 그거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있는 소수만 어떻게 따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이것들을 세그먼트 트리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주시드랑 여기에 주시드랑 여기에 주시드랑 이런 식으로 뭉터기로 구해서 그 뭉터기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소인수에 대해서 제일 크게 잡힌 구간이 어딘지를 찾는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굳이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수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수를 우리가 배열해서 하나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가 그 여기서부터 2의 거듭 제곱을 세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보다 왼쪽에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수가
그 2의 배수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2의 배수를 2의 배수를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왼쪽 거에서부터 셌으면 셌지 그 여기서부터 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2의 배수 있는 것들의 뭉터기에 가장 왼쪽을 찾는 거예요. 가장 왼쪽을 매번 찾아가지고 그 가장 왼쪽에서부터 몇 개나 연속으로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 어떤 그 자수 그 가능한 소인수의 개수가 최대 한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수가 가질 수 있는 소인수의 개수가. 왜냐면 2, 3, 5, 7, 11, 13, 17 이렇게 곱하다 보면 8개만 돼도 이게 그러니까 소인수를 8개째만 넣으려고 해도 수가 100만을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 8개까지만 소인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각의 그 8개 각각에 대해서 최대 8개인 소인수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긴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제일 긴 구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것들보다 더 긴가를 매번 확인하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가 제일 왼쪽인가를 체크하려면 그것보다 왼쪽에 같은 거를 배수로 하는 게 있는가를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긴 구간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것들 중에 제일 긴 걸 출력하면 돼요. 설명했나?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글로벌하게 어떤 GCD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3333, 3333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3의 배수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거기서 더 줄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전체를 글로벌 GCD로 한번 나눠주는 연산을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론 그리고 또 설명 안 한 게 그리고 또 각각의 수들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데는 루트 AI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루트 AI만큼의 시간이 걸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과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체크를 하는 데는 이 8 곱하기 n만큼 시간이 걸리고요. 맨 왼쪽인 경우에만 체크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부분 루트 AI라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총 n 루트 AI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걸리게 돼요. 시간 제한이. n은 2 곱하기 10의 5제곱이고 뭐 루트 100만 정도면 한 1000 정도니까 한 10의 8제곱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리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각, 수, 각 수별로 가장 작은 소인수를 미리 구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100만 정도밖에 안 돌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 F번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제 G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이론 쪽 조금 심화된 개념들을 풀기 위한 연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을 0,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떤 번호가 아니라 그 값을 매긴다고 해요. 0은 1번에서 여기로 가는 패스가 없으면 1은 1번에서 여기로 가는 패스가 하나 존재하면 2는 패스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패스의 개수가 유한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무한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주어지고 패스가 몇 개여서 이곳에 값이 몇인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를 여러 그 단계에 걸쳐서 좀 뜯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가는 길이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 그냥 1부터 시작해서 한번 탐색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탐색을 한번 돌리면 그것만으로 이미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0인지 1인지는 체크할 수 있고 1인지 2 이상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들어오는 경로가 2번 이상 들어오는 걸 세면 그건 전부 2 이상이구나라는 걸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들어갔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경로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엔 2 이상이구나라고 셀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세야 되는가?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는 건 사이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5번을 여러 번 방문하고 5번이나 6번을 그러니까 5번을 방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 5번을 방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6번을 방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는가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사이클 디텍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는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 다루는 방법으로는 SCC라는 게 있고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집합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어떤 집합을 잡아서 이 안에서는 사이클이 있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라는 걸 잡는 걸 SCC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지금 풀고 있는 거에를 위한 조금 더 약한 개념으로는 사이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이클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EFS 트리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EFS 트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 그래프에서 탐색을 한다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탐색을 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다르게 생긴 그래프 뭐 2, 1 우리 그냥 이걸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가져와서 뭐 이런 거 하나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하나 추가됐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5에서 3으로 가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DFS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러면 스택이 어떻게 쌓이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1이 여기 맨 밑에 있고요. 1 위에 3을 쌓고 3 위에 4를 쌓고 그 위에 5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5에서 어떻게 하냐? 근데 5에서 보니까 5에서 이미 스택에 올라와 있던 3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 스택을 하나의 트리로 보고, 그러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는 트리로 보고, 그러니까 1에서 3 말고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트리로 보고 그 중간에 이미 지금 보고 있는 트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 이런 백엣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리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방문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체크합니다. 이런 경우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 마킹을 해줘요. 여기에다 마킹을 해주면 여기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클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는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다시 올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파생하는 모든 다른 노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무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엣지가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발생한 제일 아랫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 루트에 가까운 여기다가 마킹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건 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보시고 이 문제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좀 생소하다 싶으면 이런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SCC,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나 Cycle Detection, 그리고 DFS 트리, 그 DFS 트리에서의 패키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백엣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5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백엣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3번은 이미 인피니트한 노드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를 돌아서 3번으로 다시 오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면 3번에서부터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3번을 이렇게 마킹을 해놨으면 그 3번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다른 곳들도 이런 식으로 탐색을 다시 해가면서 마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사이클 디텍션을 한번 해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백엣지를 받게 되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찾아요.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점들을 다 마이너스 1로 마킹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색을 하다가, 그러니까 DFS를 하다가 두 번 도는 일이 이 문제에서는 두 번 도는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갈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돌고, 그리고 이렇게 무한히 갈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도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에 한 번만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라 G번이죠.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바뀌었으면 한 번 더 방문한다 라는 걸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1이 됐을 때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이 되면 한 번 더 방문하고, 2가 되면 한 번 더 방문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한 번 더 방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가 바뀌었을 때 다시 방문하는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게 최대 3번까지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한히 많이 돌고 이런 일은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탐색을 한다라는 건 좀 간단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 식의 문제고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들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것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걸 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디비전 3의 마지막 문제 정도 난이도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의 해설을 했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의 댓글이나 그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제가 아마 보긴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고요.